사이다 무비튼. 전 직장에 툭하면 사람 괴롭히는 선배 A가 있었는데 난 그 사람한테 찍혔었다. 그 사람은 입사한 지 6년 차였는데 확실히 일은 잘했다. 그런데 자기 기분이 나쁘면 부하를 괴롭히는 버릇이 있었다. 설명은 기본적으로 한 번밖에 안 해줬다. 컴퓨터 조작이나 업무 내용도 자기 혼자 쭉 말하고 끝냈다. 나중에 저 여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조금만 물어봐도 야, 너 귀에 문제 있냐? 저번에 설명해 줬잖아. 왜 기억 못해? 회사가 우스워? 라고 한다.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다시 물어보지도 못한다니 말이 되나 싶다. 외울 내용은 엄청 많았고 매일매일 간신히 버텼다. 한 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기억하라니 천재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무리다. 내 입사 동기도 아직까지 일을 다 외운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선배가 천천히 잘 알려주는 걸 보고 참 부럽다고 생각했다. 물어보면 잔소리만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다른 선배한테 물어보면 야, 너 왜 다른 사람한테 그러냐? 너가 그러고 다니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생각이 없냐? 네가 일머리가 없는 건데 왜 나까지 욕먹어야 돼? 이렇게 갈군다. 아니, 안 알려주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가능하면 사수를 바꿔달라고 부장님한테 말씀드려봤지만 신입사원 한 명당 사수도 한 명씩인데 그 이상이 되면 일 가르치느라 자기 일을 못하잖아. 퇴짜 맞았다. 그 사수란 놈이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 다른 녀석들이 부러우면서도 그 사수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매일매일 마지못해 다니고 있었다. 그러다 기한 내 일을 못 끝내면 너 이 일이랑 안 맞아. 능력 없으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일찍 와서 끝내든가 라고 했다. 모르니까 늦는 건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일찍 와봤자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일도 할 수가 없다. 그 외에도 열심히 해서 이 정도면 오히려 민폐야. 없는 게 나아. 너 같은 불량품에 야근 수당 주긴 아까우니까 가도 돼. 없는 게 더 나으니까 라고 하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은 찍히기 싫어서 보고도 못 본 척 아부만해 됐다. 예전 부사수도 매주 부장님한테 사수 때문에 힘들다고 상담했다고 하는데 선배는 부장님 상대로도 한마디도 안 지고 계속 부사수를 괴롭히길래 부장님도 포기한 기색이었다. 하지만 그 선배 때문에 관둔 사람들을 적어도 4명은 알고 있다. 그중 2명은 스트레스가 극심했는지 우울증에 걸려 지금도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한동안 집에만 있었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곤 정작 본인은 누굴 안 괴롭히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지 타겟을 바꿔가며 계속 괴롭히는 최악의 상사다. 정말 성격이 꼬인 놈이다.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서 언젠가 사장실로 뛰어들어가려고 녹음은 계속해뒀다.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녹음을 시작, 집에 갈 때 저장, 그걸 매일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가 결혼퇴직을 하게 됐다. 보아하니 중매 결혼으로 꽤 벌이가 좋은 남자라고 한다. 선배는 점점 더 기세가 올라 나 정도 여자쯤 되면 주변에서 가만 안 두지. 그 안에서 가장 괜찮은 남자를 고른 거야. 자랑을 했다. 물론 다들 속으론 당신 같은 사람 잘 살란 마음은 요만큼도 없지만 퇴사한다니 축하할 일이네. 이랬을 거다. 물론 나도 그 선배가 퇴사한다길래 쌍수 들고 기뻐했다. 하지만 모처럼 보관한 증거가 아깝기도 하고 그렇게 혼자만 인생 순탄하게 사는 게 아니 꼽기도 해서 난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선배는 이번에 퇴사하면서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다는 꿍꿍이와 조금이라도 축의금을 챙기려고 모두한테 결혼식 초대장을 보낸 상태였다. 물론 다들 가기 싫어했다. 기분이 나쁘면 나 말고도 여럿 괴롭혔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선배는 한 명 한 명 지금까지 돌봐줬는데 결혼식 때 축의금은 두둑이 줘야지? 협박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리고 당연히 나한테도 그랬다. 네, 섭섭치 않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흡족해하며 갔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급한 일이 생겼으니 나 대신 후배들이 찍은 서프라이즈 동영상을 예식장에서 틀어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안에는 여태 내가 녹음한 선배의 폭언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난 결혼식 당일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그 녹음이 공개되면 저런 상사를 장기간 방치한 회사도 문제가 될지도 모르고 몇 번이나 상담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 미련도 없다. 그날 하루 종일 전원을 꺼뒀는데 다음날 보니 선배와 회사에서 무서울 정도로 연락이 왔었다. 음성 사서함에는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때문에 식이 엉망이 됐잖아. 네가 다 책임져. 야, 너 지금 어딨어?
전화 받아. 죽여버릴 거야. 욕이 가득. 동기한테도 전화가 몇 통 와 있길래 한 명한테 연락해보니 그 녹음을 틀기 전까지는 극히 평범한 결혼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대화가 흘러나오자 한순간에 식장 분위기는 뒤집혔다고 한다. 선배는 이게 뭐야? 누 같은 거야? 빨리 꺼!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발광. 부장은 눈이 뒤집혔다고 한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했고 신랑 부모는 선배를 추궁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여태 회사에서 부하 괴롭히고 다녔어?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뭐가 오해야? 이건 네 목소리 맞잖아. 근데 실은 그동안 신세를 진 선배한테 음성뿐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직원들 사례도 전부 알기 쉽게 문서화해서 같이 저장해뒀다. 그 결과 결혼식은 중단됐다고. 그러고도 선배는 신랑한테 이건 오해야 변명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단단히 착각했네. 자기 부하 괴롭혀서 병원까지 다니게 하다니 진짜 말도 안 나와. 그런 사람이랑은 부부생활 못하니까 당연하지만 이번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결혼식 비용이나 위자료는 나중에 청구할 테니까. 아니야, 기다려. 복도서 한바탕 했다고 한다. 회사 측도 예상치 못한 일에 난리가 났다고 한다. 퇴직서 내길 잘했다. 그 후 선배는 혈안이 돼서 날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거짓말한 것도 과장한 것도 없다.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렸을 뿐. 난 그 후로 시골 고향에 내려갔는데 그게 어딘지 회사에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선배가 찾아올 일은 없겠지. 핸드폰도 새 걸로 바꿨다. 예비신랑은 결혼식을 망쳤다면서 선배에게 소송을 걸었고 위자료도 상당한 액수라고 한다. 게다가 이번 일은 선배의 부모님과 친척, 회사와 상관없는 친구들한테까지 전부 알려진 탓에 부모님한테도 회사서 부하나 괴롭히고 다니고 넌 집안의 수치다. 이렇게 된 것도 네 평소 행실이 문제지.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절연당하고 친구들도 완전 사이코네. 사람 괴롭혀서 관두게 하고 좋아하다니.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서 지금은 집에만 있다고. 두 번 다시 선배랑 엮일 일은 없겠지만 솔직히 엄청 쌤통이다. 이걸로 퇴직한 사원들 기분도 조금은 알게 되겠지. 한편 난 시골의 작은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새로운 사수를 배정받았는데 여태 고생한 게 거짓말인 것처럼 하나하나 잘 알려줘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